자, 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번 시간 여러분 페이지 171 페이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냉동기에 관련된 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압축식 냉동기에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은요 흡수식 냉동기입니다. 자, 흡수란 얘기는 물을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 흡수식 냉동기에서 먼저 짚고 넘어갈 얘기가 존재하죠. 여러분, 냉매가 있어요. 자, 이 냉매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 흡수기에는 또 하나 흡수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 이걸 여러분 뭐라고 읽냐면 리튬, 자, 브롬, 저 어떤 데는 리튬 브로마이드 이렇게 읽어요. 자, 이렇게 읽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리튬 브롬이라고 많이 합니다. 아셨죠? 같은 거예요. 이게 물을 빨아먹는 흡수제예요. 즉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 물 먹는 하마 있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럼 자,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자 보도록 할게요. 얘도 여러분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네 가지 실이 있는데 자, 먼저 어디 가냐면 여러분 여기가 증발기예요. 그 다음에 흡수기, 재생기. 이 재생기를 다른 말로 발생기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응축기예요. 자, 이 증발기는 여기가 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물이 있는데 이 증발기 안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러분 저온 저압의 상태를 유지해요. 저온 저압이라고. 자, 그 다음에 압력이 여러분 적을수록, 즉 진공 상태에 가까울수록 원래 여러분 물은 증발이 물이 뜨거워야 증발하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요 물이 차가워도 증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드라이아이스 같은 건 여러분 차가운데 증발하죠. 물론 얘는 기체 상태지만. 자, 하여튼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온 조합이 되면 물이 보통 여기서 저온 몇 도씨냐면 한 3도씨, 영상 한 5도씨 이 정도 온도가 돼도 자, 여러분 압력이 낮아버리면요 이 물이 차가운 물이 증발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코일을 갖다 넘겨. 그러면 코일에서는 여러분 일반 물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물을. 자, 물을 공급하면 얘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요 위에 요 차가운 물이 증발되면서 여기에 접촉이 되겠죠. 그러면서 미지근물 이제 차갑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것을 냉수를 이용해서 냉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압축식 냉동기도 증발기에서 자, 냉각이 됐었죠?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로 수증기가 넘어온 이 수증기는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왜?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수증기를 넘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흡수기가 있어요.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리튬 브로마이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건물에 이쪽에 오면 이 수증기를 갖다가 이제 뭘로 바꿔야 되냐면 이제 물로 바뀔 거예요. 뭐가 차가운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옥상에 가면 여러분 냉동탑, 냉각탑이 있죠. 자, 냉각탑에서 냉각기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네.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요 찬물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코일로 만들어줘. 나중에 여러분 여기 거쳐서 간 겁니다. 자, 냉각탑에서 거기서 열을 식혀서 보내주는 데가 먼저
흡수기 쪽으로 보내줘요. 그럼 흡수기 쪽에서 여기 수증기가 여기 오다가 요 코일에 닿으면 이제 수증기 기체가 뭘로 바뀌냐면 액체로 바뀌겠죠. 이 액체를 여러분 뭐가 빨아먹어요? 흡수기가. 흡수제가 빨아먹는 거죠. 여기 흡수제라고 했죠. 리튬 브로마이드가. 자, 이거 물 먹는 하마처럼은 이제 물을 빨아먹을 거라고요. 자, 문제는 여러분 집에 있는 물 먹는 하마가 어느 정도 차면 버려서 새로운 거 갖다 끼우죠. 근데 얘는 버리는 거 없어. 얘는 절대 버리지 않고 이걸 갖다가 다시 분리를 시켜야 돼요. 이 물 먹는 하마를 버리지 않고 다시 재생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보실래요? 여기 있는 것을 펌프로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긴다고. 자, 그러면 여기는 리튬 브로마이드와 물이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다고. 이걸 갖다가 리튬 브로마이드와 물을 분리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만 여러분 증발할까요? 물만.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요. 자, 이렇게 가열하려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필요한 여러분, 요 열은 보일러 같은 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 자,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여름철에도 보일러를 가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즉 흡수식 냉동기는 여름철에도 그러니까 에어컨이 필요한데 보일러가 틀어져야 돼. 그 이유가 뭐 때문에요? 여기서 가열을 해서 그러니까 보일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대신에 열온이 필요한 거죠. 전기가 들어가거나.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LPG나 LNG를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요게 뜨거워지면 이제 자, 요 위로 뭘만 증발할까요? 여러분 물이 증발되는 거죠. 자, 그러면 증발된 물을 그대로 놔두셔는 안 되고 자, 이 물을 갖다가 자, 수증기 상태로 됐으니까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리튬 브로마이드는 원액만 남겠네요. 결론 여러분 재생기 또는 발생기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리튬 브로마이드를 재생시켰다고 그래서 재생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뜨거운 리튬 브로마이드를 이제 다시 어디로요? 흡수기 쪽으로 와야 또 제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리튬 브로마이드가 뜨겁단 말이지. 그 뜨거운 것을 이쪽으로 보내봐야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굳이 뜨거운 걸 여러분 얘 그냥 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뜨거운 것을 다른 데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뜨거운 것을 이렇게 내려갈 때 뭘 거치냐면 여러분 열 교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이 교환이지 강제적으로 열을 뺏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 교환기에서 뺏은 이 열을 가지고 자, 급탕이나 난방을 해버려요. 여러분 여름철에도 뜨거운 물이 필요하죠. 이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만들어진 열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뺏었으니까 이제 식어서 내려가겠죠. 제 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끝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는 수증기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자, 냉각탑에서 오는 요 코일이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서 자, 차가워지니까 이 수증기는 뭐가 돼요?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이 됐으니까 응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응축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응축된 건 수증기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 수증기로 넘어갈 때는 완전히 저온 저압의 상태로 차갑게 넘어가야 돼요. 자, 차갑게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상태는 여러분 차갑지는 않아요. 미지근한 상태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내려갈 때 자, 뭐 하나를 거쳐갑니다. 그게 바로 팽창 밸브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압축식 냉동기에서 팽창 밸브 배웠죠? 자, 팽창 밸브를 통과시키면 얘가 어떻게 되면 저온 저압이 돼요. 아셨죠? 차갑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차가워지니까 또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결론은 이 순서야. 자, 그럼 여러분 흡수식 냉동기에 여러분 과정 순서가 어떻게 돼요? 증발기, 흡수기, 자, 재생기, 응축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 과정인데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 증발기부터 썼는데 혹시 흡수기부터 써도 상관없어. 왜? 어차피 계속 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다시 증발기 쓰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해도 상관없고. 뭐가 먼저 나오든 상관없어요. 이 순서만 안 바뀌면 돼. 꼭 어떤 분은 얘가 먼저 나왔는데 얘가 먼저 나왔는데 여기서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이 과정이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셔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흡수기는요, 흡수식 냉동기는 이 그림을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를 지금 설명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증발기는 뭘 증발시켰어요? 열을 증발시켰죠. 그럼 뭐가 남아요? 자, 그래서 냉동. 자, 냉각이 되는 부분이 증발기가 되는 거죠. 자, 흡수기가 리튬, 브로마이드가 뭘요? 물을 흡수하는 장치죠. 재생기는 리튬, 브로마이드와 자, 물을 분리해서 자, 리튬, 브로마이드를 재생시키는 거죠. 자, 응축기는 수증기를 그렇죠. 물로 만드는 과정을 하는 게 응축기라고요. 자, 이게 여러분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 큰 건물들 있죠. 큰 건물들 가면 여러분 지금 뭐가 있어요? 옥상에 가면 냉각탑이 있는 거 있죠. 우리 지금은 우리 그 강의실에서 여러분 좀 높으니까 밑에 보면 여러분 냉각탑이 보이는 그런 건물들이 있을 거야. 얘를 써. 이 방식을 쓴다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 지하철 같은데, 병원 같은데, 큰 사무실 같은데, 빌딩 같은 데는 요 흡수식 냉동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 흡수식은 특징을 보면 자, 규모가 여러분 소규모일까요? 대규모일까요? 대규모. 대규모 건물에 적합합니다. 자, 두 번째. 예열 시간이 예냉 시간이라고 할까요? 자, 예냉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왜 길어요? 규모가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보일러가 따뜻해지려면 빨리 따뜻해질까요? 좀 시간이 걸릴까요? 이런 것들이야. 다 이런 과정들이. 자, 그러면 에너지 소비는요. 소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상대적으로 같은 면적당 흡수식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미안해요. 압축식에 비해서. 흡수식이니까. 이 흡수식이 훨씬 작아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는 흡수식을 더하라고 할까요? 압축식을 더하라고 할까요? 흡수식. 그렇죠? 근데 자, 소음이 클까요, 작을까요? 소음이 작아요, 커요?
커요? 작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있는 데서는 안 들려.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데서는 안 들린다고요. 왜요? 별도의 힐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인 압축식은 왜 시끄러운 거예요? 이거 집에 있으니까, 가까워 있으니까. 그게 개념이 아셨죠? 분명히 옆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데는 아니잖아. 별도 있으니까요. 그 개념이야, 이게. 반응이 옆에 있으면 시끄러워. 자, 그러면 환경 오염. 적죠? 자, 냉각 능력은 압축식보다는 작아요. 그렇지만 우리 에어컨으로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셨죠? 충분해. 그래서 뭐 지하철 같은데, 큰 병원 같은데 다 이 방식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이 정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뭐 몰리에선도 성적계수 이런 건 조금 나중에 좀 갈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기조화 방식 있어요. 페이지 178페이지. 자, 공기조화 방식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자, 공기조화 방식은 우리가 크게 전공기 방식, 자, 전수 방식, 자, 요 두 개를 합친 공기수 병용 방식. 자, 네 번째 냉매 방식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들은 여러분 배워야 될 걸 요 두 가지만 배웁니다. 하셨죠? 요 두 가지만 배운다고 하셨죠? 왜 더 배우고 싶어요? 그런 건 또 대답을 빨리 하시네. 예. 설령 나오면 찍으세요. 하셨죠? 그만큼 나올 가능성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전공기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단일 덕트 방식 있고, 자, 이중 덕트 방식 있고, 자, 멀티존 방식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많이 안 할 거예요. 딱 요 세 가지 할 거예요. 아셨죠? 자, 전수 방식은 자, 한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다행이에요. 펜콜 유닛 방식이 있어요. 자, 요 한 가지만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요 총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개념 싸움이야,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설비는 지금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방식에 관련된 얘기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개념들이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거 제목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셨죠? 자, 그런데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제목만 얘기를 잘 들어도 자, 이게 쉬워져요. 자, 여러분 전부 다 공기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방도, 자, 냉방도 전부 다 뭘로 한다고요? 공기. 그러면 난방할 때는 공기를 따뜻하게 데피고 냉방할 때는 공기를 차갑게 데펴서 보내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전수란 얘기는 뭔 뜻이에요? 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온수와 자, 냉수를 이용해서 자, 온수는 난방용, 냉수는 냉방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는 공기, 하나는 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자, 여러분 덕트가 뭐죠? 덕트. 덕트 보셨어요? 어디 있어요?
에이, 참. 뭘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고깃집 가면 다 있죠? 고깃집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동그랗죠? 그럼 무슨 덕트? 원형 덕트. 네모지면 사각 덕트. 혹시 개가 물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질질사고 난리 나겠지. 그래서 덕트는 절대 물이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통과해야 돼요? 공기만. 이해되셨죠? 우리 본 거야. 본 것만 생각하시라고 돼. 자, 그래서 여러분 덕트가 한 개면 단일 덕트, 덕트가 두 개면 이중 덕트. 그런 거예요. 자, 이게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본 걸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쉬워집니다. 자, 개념 싸움인데 먼저 전공기 방식에서 첫 번째 단일 덕트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공조실이 있어요. 자, 얘는 이렇게 공기조화실이라고 해서 줄이는 것을 공기조화실을 줄여서 공조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이 있는데, 자, 보실래요? 자, 공조실에서, 자, 이제, 어떤 실로 보냅니다. 뭘로 보내냐면, 덕트를 한 개로. 자, 그래서 여름에는 무조건 냉풍만을 보내는 거고, 자, 겨울에는 무조건 온풍만을 보내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단일 덕트 방식이에요. 자, 문제는 온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지금 겨울철이야. 지금 난방이 들어오고 이제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온도를 조절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있어야 돼요? 어제 온도, 오늘 온도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면 거기밖에 온도가 조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일 덕트 방식은요,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갑니다.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이 있고, 또는 단일 덕트 변풍량 방식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앞에 가변풍량이라고, 가변풍량이라는 표현이 붙은데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단일 덕트 정풍량이 말뜻이 뭐예요? 정풍량. 풍량이 일정한 방식이에요. 아셨죠? 일정하다고,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풍량이 변화한다는 얘기죠. 얘는 변풍량이에요. 풍량이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변풍량, 정풍량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은 이걸 제가 선풍기로 그리잖아요. 자, 선풍기로 그렸는데 얘 개념은요, 딸랑 버튼이 두 개밖에 없어. 0, 1, 온, 오프밖에 없어요. 아셨죠? 혹시 바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못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정풍량 방식은, 자, 버튼 0, 1, 2, 3 있죠? 1단 틀어, 2단 틀어, 3단 틀음에 따라서 여러분 회전수가 바뀌면서 뭐도 바뀌어요? 바람의 양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변풍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아셨죠? 이 두 가지 방식이 여러분 단일 덕트 방식에 사용이 되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 자, 온도를 조절할 거라고요. 조절할 거야. 그러면 너는 온도를 조절을 어떻게 하고 너는 온도를 조절을 어떻게 할래? 요거 물어보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편하고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이제 글씨가 막 바뀌어도 헤매는 거죠. 자, 봐요. 선풍기니까 여름철로 가자고 이제.
겨울철에 되지만 여름철로 가자고. 선풍기니까. 겨울철에 여름엔 선풍기 안 틀잖아. 자, 여러분 정풍량 방식을 여러분 했는데, 여러분 얘가 덥대. 선풍기를 틀었는데 더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더 사요? 한 대를 더 살 수 있어요. 보세요. 한 대를 더 산다는 얘기는 공조실을 한 대를 더 짓는다는 얘기야. 더워 죽겠는데 공조실 짓고 있어. 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차가운 공기, 어디서 직원들이 차가운 공기 넣어주면 될까요? 맞아요. 저게 한 80% 맞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얘는 바람이 양이 일정하니까 바람 가지고는 여러분 얘를 온도 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덥대. 그러면 한 대를 더 못 산다고 그랬죠. 바람의 양도 회전수도 항상 일정하니까 이 앞에다가 차가운 걸 놓는 거지. 드라이 아이스를 놓거나 얼음을 놔버리면, 자, 얘가 오면서 찬바람 나오겠죠. 더 그 온도를 낮춰주잖아. 자,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이제 뭐라고 할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념입니다. 아셨죠? 얘는 자, 온도 조절입니다. 자, 온도 조절은 여러분 공기의 온도로 조절해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공기로 조절한다고 하셨죠? 공기를 차갑게 따뜻하게. 그러면 더울 때는 여러분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어떻게 할 건데요? 입김 넣어줘? 직원들이? 앞에다 핫팩이라도 놔줘야 되는 거죠? 뭔가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변풍량 방식이네요. 자, 이 변풍량 방식은, 자, 여러분 실내 온도를 조절할 거야. 얘는 1단, 2단, 3단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 얘는 풍량으로 조절하는 거죠. 바람의 양으로.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풍량 방식은 자, 뭘로 조절해? 공기 온도로 조절하는 거고, 변풍량 방식은 어차피 바람의 양이 바뀌니까 풍량으로 온도로 조절하는 거죠. 얘가 나와야 돼요. 아셨죠? 근데 한 번 나왔던 게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설비비 나왔다? 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버튼이 2개 있는 선풍기하고 버튼이 3개, 4개 있는 선풍기하고 어떤 게 비싸요? 버튼이 많을수록 비싸겠죠. 따라서 얘는 설비비가 저렴하고 얘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절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제 얘가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얘를 유심히 잘 봐주셔야 돼요. 아셨죠? 분명히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만 바뀌어서 나오지 그 뜻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 문제야 이건. 자, 이게 여러분 단일 덕트 방식입니다. 자, 이 단일 덕트 방식은 항상 여름에는 냉풍, 겨울에는 온풍만 있다 보니까 요 두 개를 섞어 쓸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이 단일 덕트 방식 요래요. 자, 그럼 자, 두 번째, 자, 요 이중 덕트 얘기 좀 합시다. 덕트가 몇 개라고요? 2개. 자, 그러면 얘는 공조실이 있어요. 자, 어떤 실이 있어. 얘는 항상 덕트가 2개로 가요.
그래서 무조건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따뜻한 바람이 가는 게 있고 무조건 찬바람만 가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이 두 개를 무조건 저쪽에서는 보내주고 보니까 내가 섞어서 써야 돼. 여러분 집에서 우리 따뜻한 물하고 찬물하고 누가 섞어 써요? 내가 섞어 쓰죠. 그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요 두 개를 섞어 쓰는 혼합상자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믹싱 박스라고 하죠. 자, 이게 여러분 무슨 개념이냐? 여러분 온도 조절 개념이에요. 온도 조절기. 아셨죠? 자, 잘 봐요. 여러분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 변풍량 방식 있어요. 혹시 두 개 있어도 여러분 특히 여러분 정풍량 방식을 일정하게 바람이 온다고 칩시다. 단일 덕트예요. 여기가 추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단일 덕트 방식으로 여러분 지금 좀 난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내가 좀 추워.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해져요? 온도를 누가 높여줘요? 누가 높일 거예요? 공조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조실에서 전화를 했어. 올려줄까요? 안 올려줄까요? 못 올려줘요. 왜 못 올려줄까요? 꼭 전화하죠. 어디서는 지금 덥다고 난리 났어요. 당신만 추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별도의 난방기가 필요로 하거나. 그럼 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지만 이제 이중덕트 쓰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여러분 단일 덕트 변풍량 방식은 어떤 데는 여러분 요게 우리 여기에서 바람 나오는 구멍 있죠. 그 치출구라고 하는데 그 실에서 또 보톤이 별도로 있어. 그래서 내가 조금 그나마 별도의 온도 조절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 개념은 여러분 정풍량 개념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문제는 이제 이 이중 덕트 얘기를 하려면 뭐하고 자꾸 비교를 하냐면 이 단일 덕트와 자꾸 비교를 해요. 두 개를 자꾸 비교한다니까요. 자, 설치 면적. 상대적으로 여기가 작죠? 여기가 커. 자, 그래서 여러분 설비비 얘기가 나오겠죠? 자, 설비비도 여기가 작고 여기가 커요. 자, 그러면 온도 조절 한번 볼까요? 자, 단일 덕트 방식은 온도 조절이 약간 어렵다, 곤란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 얘는요 아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자, 예열 시간 한번 볼까요? 예열 시간. 자, 단일 덕트가 빠를까요? 이중 덕트가 빠를까요? 이중 덕트가 예열 시간이 짧아요. 얘가 상대적으로 예열 시간이 길어요. 왜 길어요? 여러분 단일 덕트는 몇 도로 와요? 적당히 와요. 그러면 내 실을 빨리빨리 데피려면 적당히 먹는 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뜨겁게 차갑게 와야 되네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뜨겁게 차갑게 오는 거죠. 두 개를 섞었으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집에서 오는 온수하고 냉수는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뜨겁고 더 차갑죠. 그 두 개를 섞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러분 날씨가 차가워. 그러면 더 뜨거운 걸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걸 빨리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더 짧아요. 자, 에너지.
에너지 소모.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단일 덕트 방식이 에너지 소모가 어때요? 자, 절약되는 거죠? 절약이 돼요. 작다고. 자, 이중 덕트 에너지 소모가 크죠? 자, 많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단일 덕트가 지금 에너지 소모가 절약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절약되는 방식이 요 방식이죠. 여러분 왜요? 1단, 2단, 3단을 빨리빨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방식이 자 모든 방식 중에 에너지 절약이 가장 우수하죠. 그래서 이중덕트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 저렇게 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182페이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182페이지. 자, 거기 보면 여러분 두 번째 장점이 있죠. 페이지 182페이지 거기 두 번째 보면 장점이 있어요. 자, 개별 조절이 가능하다. 내가 여러분 원할 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개별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믹싱 방식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각 집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 다음에 니은번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 계절마다 냉난방이 전환이 필요하지 않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단일 덕트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자, 디귿번 온도 조절, 공기 정화, 자 환기 효과 등에서 고도 처리가 가능하다. 그 처리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정량의 급기량이 확보되면 실내의 기류 분포가 양호하다. 뭔 얘기예요? 일정량 기류 확보된다는 얘기는 내가 틀면 내가 항상 일정한 양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단점 설비비 운전비 많이 들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자,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에너지 소모가 큰 겁니다. 자, 니은번 덕트가 이중이므로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져. 그러니까 천장 열면요 복잡합니다. 자, 중간기에는 냉, 온풍 혼합에 의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한다. 중간기뿐만이 아니죠. 전부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중간기라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환절기에 봄, 가을철에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애매하죠? 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공기 방식인 멀티존 방식에 대해서 얘기 좀 합니다. 아셨죠? 멀티존 방식. 자, 멀티존 또는 멀티존 유닛 방식 상관없어요. 유닛이라는 표현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자, 단일 덕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온도를 얻기가 곤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근데 이중 덕트의 문제점은 에너지 낭비가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즉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짬뽕합니다. 이게 멀티존 유닛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멀티에 아셨죠? 자, 그러면 공조실에서 각 실들이 있어요. 이 실들은 어떤 유닛으로 묶여 있어요. 자, 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하셨죠? 자, 이 실들은 거의 기능이 똑같아. 원하는 온도가 똑같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잠깐 보세요. 얘들은 원하는 온도가 예를 들어서 10도래. 나는 항상 10도로 보내줘. 겨울에도 10도야. 그 다음에 이쪽에 가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20도가 좋아. 아니야, 나는 30도가 좋아. 원하는 온도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각 존별로 달라져요. 그러면 공조실에서는요, 항상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같이 만들어.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 건 뭐였죠? 이중덕트죠. 자, 그래서 이 공조실 안에서 뭘 두냐면 혼합상자를 여기서 줘요. 혼합상자가 어디 있어요? 상자가 공조실 온도 조절기. 그래서 너 10도씨 알았어. 여기서 덕트 하나로 보내. 덕트 하나입니다. 아셨죠? 너도 자 20도씨 알았어. 너도 30도씨. 여러분 이렇게 덕트가 3개, 4개 이렇게 있는 거 아니? 이거 뭐 2개, 3개라서 뭐 2중 덕트, 3중 덕트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셨죠?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서 덕트 몇 개로 보낸다고요? 1개로 보내요. 아셨죠? 여기 1개로 보낸다는 뜻이 뭐예요? 여기서 섞었으니까 네가 섞을 필요 없어 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내가 섞었잖아. 섞어놨는데 여러분 또 여기서 2개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곳이 있어. 여러분 서로 다르고 자 비슷비슷한 여러분 존으로 구역되어 있을 때 쓰는 방식이 여러분 멀티존 유닛 방식입니다. 아셨죠? 이 방식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여기에 관련된 특징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게 섞여 있잖아. 단일 덕트와 이중 덕트가 섞여 있으니까 여기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들 여러분 장점 단점이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다 보면 얘기가 더 많아져.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공기 방식에 관련된 얘기를 다 끝났고 했으면 이제 전수 방식으로 갑시다. 자, 전부 다 뭘로 한다고 그랬죠? 자, 이 방식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펜, 코일, 유닛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를 펜, 코일, 유닛 방식에서 FCU 방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셨죠?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원을 꽂게끔 되어 있는데 전원을 꽂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얘들은 보면 꼭 위에가 바람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뭐 여기든 전원을 자 사용해서 하는 거 있고, 자 여기로 여러분 뭐가 가냐면 코일이 가죠. 자, 그런데 이쪽으로 할 때는 여러분 뭘 보내요? 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온수를, 여름에는 냉수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봐요. 여러분 이 통 이름이 뭐예요? 유닛이야. 여기 코일이죠. 여기에다 여러분 팬만 갖다 돌리면 되는 거죠. 팬이라고 팬. 그러면 1단하면 1단만큼 돌아갈 거고 2단이면 2단만큼 돌아갈 거라고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보셨어요? 그죠. 가장 많이 본 게 은행이야. 여러분 겨울철에 왜 벽 쪽에 가면 저게 직접적으로 안 보이죠? 왜요? 나무로 여러분 카바를 씌워서 덮어놨어. 저 은행 가면 저게 겨울철 되면 거기서 바람이 솔솔솔 나오는 거 보셨을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거예요. 저게 펜코일 유닛입니다. 아셨죠? 자, 왜 전수 방식이에요? 물로 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면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전수 방식과 펜코일 유닛 방식과 똑같은 건데,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85페이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185페이지. 자, 여기에 여러분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 한번 볼게요. 자, 모두 개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왜요? 내가 여기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으니까. 아셨죠?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장점이에요. 자, 다음에 니은번 덕트 공간 및 공조기 설치 공간이 불필요하여 공간 활용이 여유롭다. 즉
여러분 천장 공간이 여러분 필요가 없는 거죠. 천장 공간 여러분 천장에 덕트가 안 지나가. 그러니까 천장의 소요 공간이 필요가 많이 없어져요. 자, 그다음에 디귿번. 자, 열매의 반송을 주로 여러분 반송이 뭐예요? 같이 간다고 해석하세요. 하셨죠? 다시 돌아온다, 온다고 하지 마시라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셨죠? 열매를 보내주는 게 뭘로 보내줘요? 펌프로 보내줘요. 자, 펌프로 보내주다 보니까 여러분 반송 동력, 즉 소요되는 동력,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요. 아셨죠? 여러분 전수 방식의 반대는 뭐예요? 전공기 방식이라고요. 전공기 방식은 덕트로 해서 큰 통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 바람은 압력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중간에 선풍기를 자꾸 껴줘야 된다고. 한 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왜? 여러분 한 곳에서만 보내주면 다른 데 가서는 이게 바람이 제대로 안 가니까. 그러면 송풍기가 여러 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 근데 혹시 배관은 세요 안 세요? 안 세. 진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한번 밀어주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펌프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요금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자, 리얼번 장내의 부하 증가나 증축에 대하여 유닛을 증설한 방식으로 쉽게 대응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증설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증설이 용이하다고요. 왜 증설이 용이해요? 여러분 덕트는 천장을 뜯어야 되는 거죠. 또 덕트 있기가 쉬울까요? 어렵다고요. 근데 얘는 배관만 끌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도 만만치 않아요. 자, 기기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유지보수가 어렵다. 여러분 한실에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 전부 다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어려운 거. 유지보수 관리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니은번 습도 청정도 실내 기류 분포에 대한 제어가 곤란해집니다. 왜? 각 실마다 다 다른 거죠. 어떤 데는 여러분 사용을 하는 데도 있고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자, 어떤 쪽에 한쪽에서 여러분 많이 틀어버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기 이동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실마다 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덕트가 없어 외기 냉방이 불가능하다. 그럼 외기 난방은요? 가능하죠? 뭔 소리야? 여러분 이걸 바깥에 쓰냐 안쪽에 쓰냐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름철에 가면 혹시 여기에서 찬바람 나오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몰라, 생각도 없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못 느껴서 여러분 여름철에 저기서 찬바람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낸다고. 근데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분명히 나와. 결론 여러분 난방은 가능해요. 하셨죠? 그러니까 외기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거에 신경 쓰니까 바깥의 공기 이렇게 하니까 말이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정말 이해되셨죠? 그러면 냉방은 되냐고 안 되냐고. 냉방은 안 된, 불가능하다는 게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좀 곤란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야. 안 되지는 않아. 근데 왜 냉방이 안 되냐,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덕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덕트가 있어도 못하는 거죠. 왜요? 물이 덕트에다 여러분 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질질 샌다고. 덕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냉방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결로 때문에 그래요. 결로. 여름철에 찬물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응축수가 생기는, 결로수가 생기는 거죠. 결로수 생기잖아요. 그럼 여 밑에 여름철이 되면요, 여러분 여기는 보온을 하니까 괜찮아, 이런 관들은. 근데 코일은
보온을 못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찬바람을 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팬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여기서 따뜻한 공기, 찬공기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름철에 사이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결로수가 질질질 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래서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죠. 바닥에 놓은 특히 이런 부분은. 천장에 놓은 팬콜 유닛도 있어요. 그나마 여기는 여러분 높낮이 차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결로수를 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간혹 가다가 이렇게 팬콜 유닛을 천장에 설치하는 부분이 여기에 이 응축수를 뺄 수 있는 관이 막혀버리면요, 막 쏟아진다. 물이 막 쏟아져. 그런 데가 간혹 가다 있어. 하여튼 이래서 여러분 이 결로수 때문에 냉각이 어때요? 아, 이게 곤란하다고요. 안 되는 거 아니야. 결로수만 해결하면 있으면 돼. 근데 왜 바닥은 결로수를 해결하기 어려울까요? 구배주기 어렵죠? 바닥에 놨으니까. 구배를 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에 자, 실내 물배관, 전기 배선, 필터 등이 필요하며 여러분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실내 공기 오염이 크죠? 쉽게 해서 이겁니다. 아셨죠? 공기 오염이 커요. 여러분 여기 필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필터가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있어요. 하셨죠? 근데 청소 몇 번 할까요? 여러분 은행에는 지금 여기 커버를 씌워놨죠? 커버 씌워놨어. 여러분 이거 안에 저기 주기적으로 여러분 여기 청소해야 되겠죠? 몇 번 할까요? 하긴 해. 제가 고장나면 뭐 1년에 무슨 한 번이야. 제가 고장나면 해. 아셨죠? 바꿀 때 바꿔버리죠? 그때 필터 바꿔. 이러니 그 다음에 필터도 좋은 필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렌즈 후드에 있는 부직포 같은 거죠? 그런 게 달려있단 말이야. 필터가 좋냐고. 좋지도 않은데. 그래서 저는 봤다 여기 열어보니까 막 쥐도 죽어있고 막. 그래서 여러분 겨울철에 춥다고 그 팬코일 앞에 절대 있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그 먼지 구덩이에 가서 맞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기청정기가 되는 거야. 이제 그 은행에서. 아셨죠? 마시고 여러분 좋은 거 버텼으니까 공기청정기야. 여러분들이 별거 있어? 이게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왜 이게 여러분 실내 오염 공기가 크다고요? 얘는 여러분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여러분 필터도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청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은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